자, 우리 미래의 노무사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오늘은요, 노동경제학에서 정말 중요한 기둥 중 하나인 노동공급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경제학 짱 박사가 우리가 이 노동공급이라는 걸 도대체 왜 알아야 할까요? 이게 그냥 뭐랄까 교과서에 나오는 수많은 개념 중 하나가 아니거든요. 노동시장의 임금과 고용이 어떻게 박사님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박사님, 솔직히 노동경제학의 개념이 진짜 많잖아요. 외울 것도 많고. 그런데 왜 유독 이 노동공급 파트를 이렇게까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는지, 시험에서 이게 그렇게 결정적인가 해서요. 이야, 아주 예리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바로 모든 이론의 기초 공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최저임금제, 노동조합의 효과, 성차별 문제, 거의 모든 노동경제학 주제가요, 결국 이 노동 공급과 수요의 원리 위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기초가 없으면 위에 아무리 멋진 이론을 쌓아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제 좀 감이 오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먼저 큰 그림부터 볼 거예요. 바로 시장 전체의 노동 공급 곡선입니다. 자, 우리 노무사 시험의 바이블이죠. 에렌버그 교재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법률사무원, 영어로는 패럴리걸, 시장을 예로 들고 있어요. 아주 상식적이에요. 법률사무원의 임금이 오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저 일 한번 해볼까? 하고 관심을 갖게 되겠죠. 반대로 임금이 내려가면 차라리 다른 일 알아보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 그림 2.9 그래프를 좀 크게 볼까요? 딱 봤을 때 어떤 특징이 눈에 확 들어와요? 우리 여학생이 한번 얘기해 볼래요?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는 모양인데요. 이걸 우상향한다고 하죠? 맞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가로축, 즉 X축은 법률사무원의 수, 다시 말해 노동의 양이고요. 세로축, Y축은 임금, 즉 노동의 가격을 의미해요. 이 곡선이 오른쪽 위로 향한다는 건 임금이라는 가격이 오를수록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의 양이 늘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게 바로 시장 노동 공급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박사님, 그러면요, 만약에 법률사무원 말고 다른 직업, 예를 들어서 보험 설계사 월급이 갑자기 엄청나게 오르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어요. 바로 그게 이 공급 곡선 자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경제학 짱 박사가 우리 교재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죠. 보험 설계사의 봉급이 오르면 일부 사람들은 법률사무원이 되려던 결정을 바꾸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들은 항상 여러 직업을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이 일의 매력도가 다른 대체 가능한 직업의 조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계속 변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두 그림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왼쪽이 원래 법률사무원 공급 곡선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그림처럼 보험 설계사 임금이 확 올랐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법률사무원 월급을 준다고 해도 저 돈 받을 바엔 차라리 보험 설계사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법률사무원을 하려는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통째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곡선 상에서의 이동과 곡선 자체의 이동을 구별하는 핵심 개념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장 전체라는 아주 넓은 시야로 봤습니다. 그럼 이제 렌즈를 줌인해서 수많은 로펌 중에 딱 하나의 로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연 상황이 똑같을까요? 아니면 달라질까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차이점이 정말 중요해요. 별표 5개짜리입니다. 시장 전체 공급 곡선은 우상향했지만 개별 기업 하나가 마주하는 노동 공급 곡선은 놀랍게도 수평선 모양이에요. 왜 그럴까요? 개별 기업은 시장 임금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임금 수용자, wage taker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딱 정해진 임금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 2.11을 확대해서 한번 보죠.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이 W0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로펌은 W0라는 임금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법률사무원을 고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곡선 S0가 이렇게 쭉 뻗은 수평선 모양인 겁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말하죠.
굳이 시장 임금보다 돈을 더 줄 필요도 없고 덜 주면 아무도 안 오니까 덜 줄 수도 없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왜 수평이라고요? 개별 기업은 임금 수용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노동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로 펌이든 B로 펌이든 시장 임금만 똑같이 준다면 사실상 둘은 아무 차이가 없는 완전 대체제인 거예요. A로 펌이 시장 임금보다 10원이라도 덜 준다고? 그럼 그냥 길 건너 B로 펌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머릿속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으니 시험에 가져가야 할 핵심 내용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집중하세요. 경제학 짱 박사,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둘째, 보험 설계사 임금 같은 외부 요인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리고 셋째, 개별 기업 하나가 마주하는 공급 곡선은 수평이다. 이 3가지가 오늘 배운 내용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요즘 배달 라이더나 프리랜서 개발자 같은 긱 이코노미가 정말 빠르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런 새로운 고용 형태의 등장은 개별 기업은 수평의 노동 공급 곡선을 마주한다는 우리가 배운 전통적인 이론에 과연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배운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 보는 아주 좋은 훈련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